천하를 다 잡아놓고도 꼰대짓을 하다가 끝장나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왕륜인데요. 오늘 손찬이 형은 왕륜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왕륜의 자는 자사이며 태원군 기연 출신입니다. 이곳은 국경인 병주로 나중에 동양인 여포와 인연을 맺게 되죠. 당시 허소와 조조의 일화처럼 관상, 인평 이런 게 유행이었죠. 그 관상가 곽태가 왕륜의 면상을 찬찬히 보고 평하길 하루 천리를 가는 천리마와 같이 제왕을 보자 할 인물이다. 참고로 곽태, 자가 임종이라 보통 광림종이라 불리는데 이 사람이 관상학에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중시조급이라 하는데 면상을 360가지 타입으로 분류했어요. MBTI보다 체계적이죠. 왕륜은 19세에 출사하여 관리가 되는데 조진이라는 자가 폐악질을 부리자 잡아서 처형해버립니다. 조진의 형제들이 환관들에게 줄을 대서 왕륜을 모함하니 환제가 당시 왕륜의 상관이면서 태수인 유지를 처형해버립니다. 왕륜은 즉시 사직, 유질의 시신을 수습하여 3년상을 지내고 다시 출사합니다. 태수 왕구가 악당이었던 노부를 송리로 삼자 왕륜이 이를 결사반대하는데요. 이에 왕구가 왕륜을 죽이려 하니 병주자사 등성이 왕륜을 구명하고 별가로 삼는데 별가는 자사 또는 목의 수석 보장관이라 보면 되고 이 일로 왕륜은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왕륜은 뜻을 세우고 경전을 읽으며 무예에도 힘쓰는데 상공부에서 모두 왕륜을 쓰고자 하니 왕륜은 시여사가 됩니다. 이미 출세를 꽤 한 겁니다. 그 시여사는 어사중승으로 감찰직인데 서서의 최종 관직이기도 하죠. 184년 자사가 되어 예주로 부임하니 청류당인들을 적극 등용하고 유교보위 공용도 이때 왕륜의 종사로 있게 됩니다. 황보숭, 주중과 같이 황건적을 토벌하는데 이때 십상시 장량의 빈객이 황건적과 내통한 서신을 발견하고 이를 황제에게 꼰지르니 영제가 장량을 갈구긴 하는데 문제는 장량은 십상시 우두머리로 당시 황제인 영제도 아버지로 따르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결국 처벌받지 않고 왕륜만 괜히 장량한테 찍히게 됩니다. 결국 왕륜은 체포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태위 양사가 왕륜한테 편지를 보내 괜히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가는 게 어떠냐. 그러자 어떤 종사가 독약을 왕륜에게 권하는데 사형을 받았으면 처형되는 게 맞지 하면서 처형장으로 향합니다. 이에 하진, 양사, 원해가 효문제와 풍당의 일화를 들어 왕륜을 구명하려 상소를 올리니 참고로 효문제와 풍당의 일화가 뭐냐면 운중태수, 위상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는데도 포로 숫자 6명이 틀리다고 파직되고 산수주 못했다고 1년간의 강제 노역형에 처해지자 풍당이 효문제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포상은 박하고 법은 너무 빡시다 하니 효문제가 알았다 풀어줄게 한 겁니다. 이러한 구명으로 왕륜은 사형에서 감형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사면도 받지 못하고 갇혀있다가 또 이들이 재상소를 올려 겨우 풀려납니다. 그리고 크게 혼이 난 왕륜은 이름을 바꾸고 한해군 일대를 전전하면서 은둔자 생활을 합니다. 영제가 붕어하고 하진이 다시 왕륜을 불러들이는데 종사중랑을 거쳐 한암륜이 되었다가 상서령까지 오르는데 앞에 수 붙은 상서령입니다. 관직 앞에 뭐 붙으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제천수 상서령 대충 해석하면 다시 옮겨 상서령을 지켰다. 그런데 수를 지킬 숫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임시, 가짜, 즉 임시 상서령으로 옮겼다. 그리고 사도까지 오르는데 수 상서령은 겸직했다 돼 있습니다. 왕륜을 중용한 하진이 잘못되고 동탁이 정권을 잡은 뒤에 낙양이 털려서 장안으로 빤스런 하는데 이때 왕륜이 황실과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장안으로 챙겨서 선발대로 먼저 갔고 동탁이 장안에 당도하기 전에 모든 살림살이를 왕륜이 담당했으며 동탁이 도착한 이후에도 동탁은 대소사를 왕륜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만 지켜보자니 동탁이 역성모반을 할 것 같은 거죠. 비밀리에 양찬, 사손서, 정공복 등과 은밀히 모의하여 원술 토벌을 빌미로 군사를 일으켜 그 즉시 회군, 동탁을 치고 황제를 영접해서 낙양으로 환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동탁이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군사 출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륜이 장안을 대충 수도구시를 하게 만들어놔서 동탁이 이공을 치하하여 온후에 봉하고 시급 5천호를 주었는데 왕륜은 사양하죠. 사손서가 막 그냥 받으이소 하니 2천호만 받았다. 그리고 사손서, 양찬과 같이 다시 동탁 주살 모의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여포를 끼웁니다. 동양인 여포와 친해진 왕륜이 여포도 동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여포를 살살 꼬시는데 여포가 그래도 부자의 연을 맺은 사이인데 하니 마 니는 여씨고 동탁은 동씨고 뭐가 문제나 하니 여포가 맞네 하고 헌제를 아른하러 들어간 동탁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정권을 잡은 왕륜은 대숙청을 시작하는데 여포가 이를 말립니다.
왕윤도 처음에는 동탁 부하들을 사면할 생각이었지만 꼰대 근성을 재발했는지 그냥 다 죽이자로 가버립니다. 이각과 곽사도 원래 항복하려 했는데 다 잡아 죽인다니까 도망가려다가 가우가 어차피 니들 도망가봤자 잡혀 죽는다, 나랑 도박 한번 해볼래? 하니 이 도박이 성공해서 왕윤은 나락가게 돼버리죠. 그리고 왕윤이 채용을 죽여버려요. 이건 중국사에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채용이라고 하면 당대 명필가에 손꼽히는 문장가입니다.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의 저서 필론에서는 글씨 쓰는 법인 서법 이런 게 정립되어 있고 해서체의 원조, 종료도 채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탁이 글 잘 쓰는 채용을 공문서 제조기로 쓰면서 상당히 후한 대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동탁이 죽고 채용이 탄식하다가 왕윤한테 걸려서 처형되는데 채용 자체가 엄청난 거물이라 모두가 말렸었죠. 왕윤도 아차했는데 이미 처형된 뒤였다. 채용이 동탁편에서 붙어먹고 있는데도 문학, 문예 쪽으로는 너무 거물이라 공룡조차도 채용을 높게 보고 개인적 교분을 가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동탁을 도모하고 나서도 여포와의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포는 스스로 역적을 뺀 공적을 자랑했지만 왕윤은 여포를 그저 칼잡이 정도로만 대우했다. 그리고 여포가 동탁의 보물들을 다같이 고생했으니 부하들 나눠주자 건의하지만 왕윤은 거절하죠. 이러니 이각, 곽사 등의 군대를 견딜 만한 군사적 단합이 될 리 없었습니다. 실제로 후한서의 한 구절을 보면 동탁 앞에서는 낮추다가 동탁을 죽이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얼굴 싹 바꾸며 온유한 표정도 짓지 않고 오직 정의와 지조만을 논하니 부하들이 그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장한성이 이각 곽사무리에 함락될 때 여포가 도망을 권유했지만 어린 폐하를 버리고 갈 수 없다며 남으려 합니다. 마지막 저항을 할 수 있었는데 왕윤의 직속이면서 두 태수 송익과 왕갱이 아직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각이 황명을 빌미로 이 두 사람을 소환을 하는데 왕갱은 가면 죽는다, 군량도 넉넉하니 싸우자, 공을 세울 기회다. 그런데 송익이 그냥 부르는 대로 가자. 결국 왕갱도 그냥 이각의 부름에 응해서 들어가니 왕윤, 왕갱, 송익 세 사람은 사이좋게 정의로 끌려간 후 처형당합니다. 이때 왕윤의 일족은 모두 처형되는데 조카 왕신과 왕릉만이 담을 넘어 도망했고 왕릉은 후일 위나라 양주도독 제군사에 오르고 모반을 일으키다 사마이에게 토벌됩니다. 왕윤이 정의와 지조가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실 정치는 정의와 지조만으로 할 순 없죠. 그에게 한치의 포용과 유도리만 있었더라도 후한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왕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